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작업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작업의 흐름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로 어떤 방식으로 원하는 형태의 그 3차원 형상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지금 이 기본적인 흐름, 제 작업의 메커니즘 부분인데 이게 다 통용되는 공동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통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얘가 선이죠. 그쵸? 얘를 커브라고 하는데 보통 선이라고 하면 직선만 생각하시고 커브라고 하면 곡선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 곡선, 원호 등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뭐 자유형 곡선까지 해서요. 아셨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면이에요. 아셨죠? 이 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쵸? 면은 뭐냐면 자, 이 지금 보시면 이 곡선, 이 선이 그쵸? 이 부분이 열려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이 열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열려 있는 상태다. 그렇죠? 열려 있는 상태면 얘는 선이고요. 즉 커브라고 하고요. 그렇죠? 지금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서 닫아놨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자, 닫힌 곡선이 돼요. 자, 닫힌 곡선은 뭐라고 하냐면 얘는 면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영어로 하면 closed curv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커브,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외부하고 그 연결되는 공간 자체가 없죠. 그러면 얘는 closed curve가 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closed curve, 즉 면을 만들어 놓고 이 면의 형상을 그대로 입체로 만들어내는 게 3D 모델링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작업의 흐름이 될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얘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물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선을 그려야겠죠. 자, 정리를 하면 선을 그려서 면을 만들고 그 면을 기준으로 해서 3차원 형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선을 그리는 건 뭘까요? 스케치가 되겠죠. 아셨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크리에이트를 한번 눌러 보시고요. 나중에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눌러 줄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세 개 중에서 모종이가 막 펼쳐지죠. 자,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됐죠? 자,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삼각형 있죠? 그쵸? 아, 여기 얘 있죠?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라인을 클릭을 해보시죠. 그쵸? 자, 그리고 얘를 클릭하시고, 이쯤에서 클릭하시고요. 이쯤에서 클릭하시고, 막 클릭해서요. 상관없어요. 치수 중요치 않고, 그냥, 자, 여기까지 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초록색 체크박스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될까요? 자, 선이에요. 됐죠? 얘 선이죠? 왜 선일까요? 얘 이만큼 뚫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면이 될 수 없고, 면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솔리드 작업 환경에서는 얘를 3차원 그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면으로 만들어야겠죠? 면으로 만들 거면 닫힌 곡선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 이게 사각형 마크 나타나죠? 확인하고 클릭하고 쭉 위를 내려서 얘도 사각형 마크 나타나는 거 확인하고 클릭을 해볼게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면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면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가운데에 지금 면에 있는 색깔이 이렇게 살짝 주황색을 띠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일단 2차원 대상은 다 그리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볼게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볼까요? 여기에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업의 결과물이 분류가 되는 부분이죠. 방금 저희는 2차원 개체를 그렸죠. 자, 얘는 뭐라고 나오냐면 스케치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겼죠. 그쵸? 그럼 얘는 펼쳐보면 방금 저희가 그렸던 스케치가 스케치 1이라고 이렇게 해서 강조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볼까요? 화면에 빈 곳을 클릭하고 자, 아래쪽에 타임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타임라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기능들, 그 기능들이 피처와 그쵸? 기능, 즉 피처가 하나씩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이건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금 스케치를 하나 그렸죠.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서 여기는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를 완료를 했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스케치가 하나, 피처로 하나 타임라인에 여기 만들어진 거에 보이실 거고요. 어쨌든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우리는 얘를 클릭해 봤을 때 이렇게 진하게 강조가 되면 면이 된 거죠.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에 빈 곳을 클릭해 보고, 자, 얘를 이제 입체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는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얘를 있죠. 자, 얘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되어 있죠. 얘를 시점을 살짝 돌려서, 자, 여기 화살표 있죠? 얘를 위쪽으로 쭉 드래그 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리고 OK를 눌러 보시죠. 자, 그러면 자, 3차원 입체가 만들어지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피처가 생성이 됐죠.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브라우저 보시면 바디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바디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바디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3차원 형상. 지금 솔리드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솔리드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은 솔리드를 퓨전 360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바디라고 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작업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스케치라고 하는 녀석 있죠? 자, 얘가 감춰져 있죠? 얘를 클릭해서 다시 보시면,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타임라인에 있는 이 타임라인 바 있죠? 얘를 한 칸 왼쪽으로 드래그 해 볼게요. 자, 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시점을 살짝 이렇게 돌려보고요. 돌려보고 난 다음에 볼게요. 처음에는 선을 그렸죠. 그래서 선을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 선을 그려서 면을 만들어 주고요. 이 면을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입체를 만들어 냈죠. 자, 이게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 3D 모델링 프로그램의 기본이에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볼까요? 보충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 입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볼게요. 선을 면으로 만들고 면을 입체로 만들어내는 것이 3D 모델링 프로그램의 기본 메커니즘이다.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선과 면은 플레인에 밀착하여 그려진다. 그래서 선과 면은 2차원 개체로 입체감이 없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볼게요. 여기서 저기 있는 타임라인의 타임바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3차원 형상을 만들어내기 전의 단계로 돌아간 거죠. 자, 지금 얘는 눈에 보이시는 건 뭐예요? 이 스케치 1밖에 없죠. 그쵸? 자, 얘는 뭐예요? 지금 플레인에 그룹 딱 바짝 붙어서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레인은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대상이 그려지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스케치도 지금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플레인의 기준으로 해서 그려졌다라고 알 수 있고요. 얘는 입체감이 없죠. 그렇죠? 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장소에다 이 스케치 1을 추가해서 스케치 2도 그리고 스케치 3도 그리고 그래서 같은 스케치를 100개를 그리던 20개를 그리던 아니면은 1000개를 그리던 10,000개를 그리던 간에 스케치는 입체감이 없어요. 아셨죠?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밑에를 또 보면 책에서 보시면 선을 연결해서 면이 되면 자, 사진처럼 면의 안쪽에 자, 진하게 강조가 돼서 얘가 선이 아니라 면의 성질로 바뀌었다라고 나타나죠. 아셨죠? 그래서 스케치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스케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스케치에 되게 중요한 거는 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특히 솔리드 환경에서는 스케치를 그냥 대충 그려서 선만 정말 이쁘게만 그려놓는다고 해서 다 3차원 형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드렸죠? 선을 그리고 면을 그리고 면이 돼야 그리고 3차원 형상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스케치의 첫 번째 목적은 뭐다? 면을 만들어내는 거다. 아셨죠? 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치수 단위 및 형태 표현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끝까지 드래그 해보고요. 자, 3차원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결국 설계하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설계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치수가 되겠죠. 근데 치수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어야겠죠. 자, 저희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특히 3D 프린터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 단위는 밀리미터가 될 거예요. 밀리미터요. 근데 유럽이나 아니면 딴 쪽에서는 인치를 쓰는 데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기 도큐멘트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 부분 클릭하시고 여기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지금 밀리미터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딴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때 나타나는 이 아이콘 얘를 클릭하시면
자, 여기 유닛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미터, 인치, 풋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혹시나 이거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서 인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인치 사용하셔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밀리미터 사용해야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형태 표현 방식이라의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이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 모니터 형태의 이 아이콘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얘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책에 나와 있는, 지금 화면이 좀 잘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시기에 편하시게 지금 이 해상도를 좀 줄여놓고 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다르게 화면이 잘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쭉 보는데 아마 다른 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쉐이드 위드 비저블 엣지 온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쉐이드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바깥쪽에 있는 이 외곽선이 검정색으로 강조된 게 사라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비주얼 세팅에서 비주얼 스타일은 뭐냐면 형태를 그렸을 때 어떠한 그 방식으로 표현할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선택했던 거는 얘죠. 자, 쉐이드 위드 히든 엣지즈,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까지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었던 쉐이드 위드 비지블 엣지 온이는 현재 보이는 현재 나타나는 이 모서리만 보이는 거고요. 아셨죠? 이건 한 번씩 클릭해 보면 뭐 아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케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